조서 진정 성립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에 191 진술조서 제시 열람 계약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읽어보고 확인해. 증인은 201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2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그 진술조서가 작성되는데 방금 보신 그건데 그때 이제 조사를 받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거나 다르면 자필로 이렇게 더 써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날을 서명하고 날인하였죠. 네. 1-2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시점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증인이 그 최순실과 상의해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하기로 마음을 이제 정한 게 2016년 5월경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2016년 5월경 그 정현식으로부터 이제 이사장에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최순실로부터 K스포츠 임원 선임과 관련돼서 제안을 받고 이력서를 전달한 게 몇 월인가요? 그러니까 정현식으로부터 연락 온 게 2016년 5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아마 2달 전, 그러니까 한 3월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현식의 연락을 받을 당시에 K스포츠 관련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플라자 호텔로 나오라 이런 취지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안종범 수석도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들었나요? 아니면 갔더니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건가요? 미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된 것보다는 추신문에 대한 반대 신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추신문 2-8과 관련되어서 증인은 이제 이력서를 그러니까 이사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인사검증, 뭐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격한 인사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간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인데 왜 청와대가 그렇게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뭐 당시에는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 K스포츠 설립 목적을 보라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이런 어떤 설립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기관은 이런 국가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뭐 인사검증 동의서 이런 걸 따로 받으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3-19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인은 이제 박헌영 과장이 그 재단에서 재단이 이렇게 그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WK로 많이 가고 할 때 그게 최순실 씨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당시에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의 보고 정현식 사무총장한테 받은 보고 내용으로는 박헌영 과장이 WK 가서 했던 일들은 SK나 롯데, 포스코 뭐 이런 쪽에 제출할 기한 뭐 이런 어떤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파견을 간다면 이제 증인은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직원이 그 정식의 뭐 파견 이런 계약을 했거나 합의를 받거나 했다는 걸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뭐 그런 어떤 그 절차를 챙겨보라고 지시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할 만큼 들어오자마자 가이드라인 컨퍼런스에 제가 상당히 그 연사 선정 및 뭐 잡한 이런 그 잡다한 일들이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바빠서 아마 그걸 챙겨보지 못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뭐 박헌영 과장이 그 WK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미처 그걸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저희 불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3-4, 5, 6, 7번과 관련돼서 증인은 이제 그 이사장으로 되기로 하고 그 최순실, 고영태, 박헌영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 고영태, 박헌영이랑 다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 그 뭐 김기청 검사를 자르라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직원도 아닌 사람이 그 재단 내 누구를 자르라 하고 말을 하면 생각해 볼 게가 아니고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 최순실 씨가 먼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소개를 해주고 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재단 뭐 어떻게 재단에 관여하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고 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뭐 상당히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서 일단 그 사람의 정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30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재단 일과 관련해서 최서원 씨와 뭐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주로 인사권 예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순실 씨 역시 재단의 어떤 직책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그분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왜 증인께서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하셨나요?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최초로 이제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뭐 이런 그 국제 가이드라인 컨퍼런스라든지 유네스코 관련되는 얘기를 하길래 그동안 이 고객과 원장 간에 이렇게 뭐 사적인 얘기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것도 이런 일들도 하고 계셨군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사실상 묻지 못한 것은 일단 재단에 어떤 저를 추천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상황을 알아보자 하면서 당시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던 뭐 이런 어떤 저희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아니, 지켜보자랑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옆집 빌딩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에 또 관여를 하고 또 제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박헌영, 고영태가 뭐 사람을 자르라든 뭐 이런 상황이 그 한 주일 내에 굉장히 어떤 이게 다가오니까 저로서는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두고 볼 필요가 있었고 또 6월 23일 날 당장 이렇게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예. 최순실 씨 역시 재단의 어떤 한 직책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유일한 관계는 증인을 이제 뭐 추천했다는 정도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재단 관계자도 아닌 사람과 재단의 인사와 예산 이건 재단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왜 재단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는 걸 왜 그러셨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고영태나 박헌영, 뭐 노승일 이런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마 뭐 청와대하고 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뭐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안정범 수석이 저희 이제 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그런 것을 얘기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위임을 뭐 이렇게 좀 받지 않았나 뭐 이렇게 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의견을 뭐 제시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냐 어렴풋이 그런 짐작을 해서 뭐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라면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 이력서를 정호성 뭐 비서관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가 누구라고 지금은 그 언론을 보니까 뭐 정호성 비서관을 통했으니까 청와대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당시에는 위에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안종범 수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의미가 안종범 수석 개인이 이런 일을 짜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청와대라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라는 그 청와대의 참모진으로서의 안종범 수석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짐작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3-33번과 관련 3-33 이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2016년 8월경부터 최순실과 고영태가 이제 사이가 나빠졌을 때 박헌영이 증인에게 찾아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박헌영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얘기를 증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만 그냥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증인 2월 11일 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연설하신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사항은 안 예, 나머지는 안 물으시고요. 묻겠습니다. 네. 추가로 주신 분에 대한 반대 신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신문하시죠.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증인은 재단이 누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취임 당시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말입니까? 뭐 취임 당시든 그다음에 운영하는 도중이든 지금이든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는 뭐 정경련이 기업들의 어떤 그 뜻을 모아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KB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취임 당시 프라자 호텔에서 만난 이런 안종범 수석의 얘기는 뭐 이사장에 대한 어떤 이 참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가서 또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수행에 일환으로서 이런 정경련이나 기업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K미러가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아서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네요. 제가 지난번 재판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 위임의 정도인데요. 100% 위임이 아니라 뭐 일부 뭐 이런 어떤 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그 대통령의 의지를 비서관을 통해서 뭐 일부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겠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공식 라인으로 인사를 뭐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어떤 뭐 저희 경우와 같이 또 이 최수원 씨가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또 전달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시를 뭐 이렇게 전달하는 뭐 전달자로서의 어떤 역할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뭐 집행하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 고영태가 얘기하는 뭐 갑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뭐 미미한 한 30% 전후에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위임의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17항 마지막입니다. 그 증인의 퇴임과 사퇴와 관련해서 3자 즉 이승철, 안종범, 최순실 씨가 불협화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듣고서 여지까지 이제 사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9월 30일 잘라서 날 물어보겠습니다. 정경영 이승철 씨는 증인의 사퇴를 원했죠. 예, 그렇죠. 안종범 수석도 증인의 사퇴를 원했습니까? 원했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증인의 사퇴를 반대했기 때문에 증인은 사퇴하지 못하는 겁니까?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삼자가 합의를 사의 표명을 하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합의를 했지만 재단의 직원들과 저를 포함한 이사들이 통합재단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를 타진해보라 하는 부분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철 상금 부회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최수원 씨의 의견이 이러니 한번 고려해봐 달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정무 수석한테 전달이 되고 안 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그 녹취록에 20분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안종범 수석에게 가깝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 그 피청구인이 증인의 사퇴를 원하면은 증인은 사퇴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해서 네. 가깝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증인 말씀하셨죠.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정무 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안종범이 했어요. 전화를 했던. 네,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말은 결국 피청구인이 증인의 사퇴를 원했다면은 증인은 사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좀 그 최수원 씨의 어떤 그런 요구가 없도록 좀 이렇게 삼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신문하십시오. 예,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저 증인 좀 전에 이제 우리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질문 과정에서 나사렛 대 가이드 러너 컨퍼런스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나사렛 대 대학생 2명이 근무하는 걸로 MOU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하고 일정을 다 준비했었는데 최서원 씨가 전화가 와서 취소를 요구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증인은 최서원 씨가 당시 관계상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었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나중에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재단에 소위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그걸 모르는 제가 벌인 해프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수원 씨가 그런 지시를 하면 제가 전적으로 따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비관한 예로 태권도 시범단 단장을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런 모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의 이런 이 소위 연봉 부분을 이렇게 그분이 사실상은 그 사람하고 계약하지 마라, 잘라라,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사실은 요구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인가 가서 이제 시범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조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받고는 그분은 더 이상 이렇게 시범 단장을 맡으면 안 되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수고한 점도 있고 또 향후 태권도 종목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도 그분의 힘이 필요하니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뜻을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전문위원으로 모셔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같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자르라는 거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최소원 씨가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김삼률 이제 문화수석입니까? 홍보수석입니까? 그분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연락이 되는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그 태권도 시범 단장이 한 실수를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 받은 사실을 보고 그분은 절대 부적격한 사람임을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많은 분이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 이번은 반드시 전문인으로 모시고 시범 단장으로 겸직을 시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줘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주신문 과정에서 최서원 씨가 인사 또는 예산권에 관해서 이제 전화 또는 만나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견 제시의 형태가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잘라라, 하지 마라, 하세요. 이런 좀 지시의 그런 거였습니까? 뭐 인사든 예산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K스포츠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약간 통보성으로 이제 의견이 교환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어떤 의견이 어떠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좀 다양한 레벨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증인이 이제 취임을 5월달에 하셨는데 그 K스포츠 재단하고 WK 사이의 그 업무 협약서를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인수인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증인 K스포츠 재단의 직원이었던 박헌영, 노승일 씨가 WK에 가서 그 최서원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회의록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복귀하고 나서 우리 증인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회의록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언론에 지난 한 3월 달에 작성된 건가요? 그 회의록. 언론 말고요. 그 아니요. 당시에. 이사장을 제가 근무하시면서. 제가 들어와서 블루케이 가서 이제 일을 한다 이럴 때 반드시 제가 아침에 2층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잘 출근을 했는지. 그래서 없으면 어디 갔냐 전화를 하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꼬치꼬치 묻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그 WK 가서 짐 정리를 한다. 이렇게 소위 WK의 어떤 그 폐업과 관련된 일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요, 증인. 네. 지금 회의록 봤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꾸 말씀 돌리지 마시고 묻는 말에 조금 답변을 먼저 해주세요. WK 갔다가 와서 회의록은 못 봤어. 3월달에 회의록들이나 뭘 했는지 3월달에 작성된 보고한 것은 작성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일로서 그 이후에 회의록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그 박헌영 과장이나 노승일 부장이 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이제 협약서 이런 이런 용역 제안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증인에게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 이름으로 또는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 증인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증인으로부터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월 달인가 그런 게 있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나 박헌영 과장은 우리 증인에게 따로 이렇게 K스포츠 재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그리고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가이드러너 컨퍼런스나 유네스코 관련돼서는 보고를 받고 업무를 제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했고요. WK와 관련돼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오중환 변호사입니다. 증인, 최서원 씨가 K스포츠에 관여를 했다 그러는데 관여하는 것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K스포츠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관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던가요? 사익 추구를 위해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익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대답은 우리나라 스포츠계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을 한다.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 노승일, 박헌영, 고영태가 한 일을 보면은요, 그 사업 기획을 한 것을 보면은 노승일은 주로 배드민턴 관련된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영태는 펜싱 관련된 거, 네, 그렇죠? 박헌영이는 태권도 관련된 거, 네. 그렇죠? 그런 일들 서로 많이 기획들을 하지요.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전문 종목은 그 세 종목으로 국한됩니다. 글쎄,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뭐 K스포츠 그 WK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결국 자기네 관심 분야, 자기네 사업한 거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종목이 선택됐냐라고 노승일 부장한테나 박헌영 과장한테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노승일이나 박헌영이나 고용태나 이런 사람들의 뭐 근무 태도나 이런 거를 볼 때 어떻게 최순실의 지지는 잘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도 노승일 부장의 이런 어떤 여러 근무 태도에 관해서 제가 최수원 씨하고 상의를 하는 끝에 체육계 후배인데 안아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거만하고 아나무인이고 또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구는 그런 어떤 것을 많이 제가 겪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 고영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박헌영 과장이 이제 양심선언을 하고 저한테 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노승일 부장은 독일에서 있었던 최순 씨로부터 받은 모멸감 이런 것을 인해서 아마 최순 씨를 좀 이렇게 혼내줄 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영태도 아까도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CCTV라든지 관련 서류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최순 씨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돈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 그런 것을 언론에다 제보하겠다 하는 협박 같은 것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고영태와 노승일은 상당히 비슷한 어떤 이런 멘토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의 관계를 결속을 다지게 해주고 또 재단을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을 급박하고 협박하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네, 질문하시죠. 자, 증인 좀 전에 우리 변호인단 피청구인 쪽 변호인단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노승일의 근무 태도로 인해서 근무 태도가 불량하니까 제재를 하겠다라고 최서원 씨하고 이제 상의를 드렸다고 이제 그렇게 진술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증인은 재단 이사장이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재단과 아무런 직함이 없는데 증인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정직 처분하는 거 이게 반드시 최순실 씨하고의 상의 또는 협의 양해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고영태라는 사람이 현재 재단 내에 노승일 강직원 두 동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배인 박헌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최수원 씨가 있긴 하지만 이 최수원 씨가 어떤 의견이 있을 때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고영태를 같이 끼거나 옆에 사실은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제가 답변 중에 하나는 왜 WK를 폐업하고 지금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질문이 네. 최서원 씨하고 증인이 데리고 있던 K스포츠 재단의 직원의 근무 태도와 계속 제지하는 문제를 왜 최서원 씨와 상의했냐는 걸 묻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일단 고영태나 노승일, 박헌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최수원 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필요했다. 좀 전에 우리 증인이 주신문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은 고영태 씨가 장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네. 주신문 과정에서 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영태와 박헌영, 노승일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로 인해서 K스포츠에 문제가 생기면 고영태 씨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있는 최순실 씨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최소원, 박헌영, 고영태 3일이 만났을 때 박헌영, 고영태를 보내고 최순실 씨가 남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영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최서원 씨가 뒤에서 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증인. 간접적으로 만약에, 도움을 예, 받고자 했던 겁니다. 예. 증인. 만약에 증인이 고영태 씨가 이걸 장악하고 있고 노승일이 하고 박헌영이가 고영태로 컨트롤을 받고 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고영태 씨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사람 좀 이게 경고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것을 동기고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1월 4일서부터 5일, 6일, 그 다음에 9일 날 청문회, 그 다음에 12일 날, 그 다음에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재단을 점거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최서원 씨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사항입니까? 네, 간단히 신문하시죠. 그 증인이 보기에 그 최서원과 그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최서원과 그 나머지 그 직원들과의 관계가 증인이 처음 봤을 때하고 이사장으로 쭉 재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좀 그 관계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좀 달라지거나 좀 변화가 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하고의 어떤 그런 상견례 자리에 박헌영, 고영태를 데리고 올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양호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로부터 이 녹취록이 아마 그 6월 13일로 되는데, 이사장, 사무총장, 존나 쓰레기 새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쳐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급속히 아마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이 WK가 폐업되고 고영태는 WK를 나가고 책상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결별이 되는 이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 재단 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단의 직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불분명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최승원 씨한테도 물어보고, 그렇지만 제가 고영태한테 그 사실을 물어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김필승 이사한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곤 했는데, 결국은 김필승 이사도 나중에 이제 확인 결과 노승일과 같이 이렇게 상당히 좀 결탁이 돼서 재단 점거하는데 협조한 그런 어떤 인물로 나중에 알게 되고, 저도 상당히 좀 놀랬던 부분입니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안정범 수석이 저희 이제 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나서 그런 것을 얘기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위임을 이렇게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위에서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냐, 어렴풋이 그런 짐작을 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라면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 이력서를 정호성 비서관한테 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가 누구라고 지금은 그 언론을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을 통했으니까 청와대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당시에는 위에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안종범 수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의미가 안종범 수석 개인이 이런 일을 짜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청와대라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라는 그 청와대의 참모진으로서의 안종범 수석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짐작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3-33번과 관련 3-33 이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2016년 8월경부터 최순실과 고영태가 이제 사이가 나빠졌을 때 박헌영이 증인에게 찾아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박헌영은 청문회에서 증인이 증언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얘기를 증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증인 2월 11일 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연설하신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사항은 안 예, 나머지는 안 물으시고요. 묻겠습니다. 네. 추가로 주신 분에 대한 반대 신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신문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증인은 재단이 누구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취임 당시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말입니까? 취임 당시든 그다음에 운영하는 도중이든 지금이든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당시에는 정경련이 기업들의 어떤 그 뜻을 모아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이런 국가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인사검증 동의서 이런 걸 따로 받으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3-19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인은 이제 박헌영 과장이 재단에서 재단이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WK로 많이 가고 할 때 그게 최순실 씨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당시에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의 보고 정영식 사무총장한테 받은 보고 내용으로는 박헌영 과장이 WK 가서 했던 일들은 SK나 롯데, 포스코 이런 쪽에 제출할 기한 이런 어떤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파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파견을 간다면 이제 증인은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직원이 그 정식의 파견 이런 계약을 했거나 합의를 받거나 했다는 걸 확인을 해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 절차를 챙겨보라고 지시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할 만큼 들어오자마자 가이드라인 컨퍼런스에 제가 상당히 그 연사 선정 및 잡한 이런 그 잡다한 일들이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바빠서 아마 그걸 챙겨보지 못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박헌영 과장이 그 WK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미처 그걸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저희 불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3-4, 5, 6, 7번과 관련돼서 증인이 이제 그 이사장으로 되기로 하고 그 최순실, 고영태, 박헌영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 고영태, 박헌영이랑 다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때 김기청 검사를 자르라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직원도 아닌 사람이 그 재단 내 누구를 잘라라고 말을 하면 생각해 볼 게가 아니고 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 최순실 씨가 먼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소개를 해주고 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재단 어떻게 재단에 관여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상당히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서 일단 그 사람의 정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30번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재단 일과 관련해서 최서원 씨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주로 인사권,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최순실 씨 역시 재단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그분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왜 증인께서 그런 것들을 상의를 하셨나요?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이제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이런 그 국제 가이드라인 컨퍼런스라든지 유네스코 관련되는 얘기를 하길래 그동안 이 고객과 원장 간에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것도 이런 일들도 하고 계셨군요. 근데 이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사실상 묻지 못한 것은 일단 재단에 어떤 저를 추천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상황을 알아보자 하면서 당시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던 이런 어떤 저희 생각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아니, 지켜보자랑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옆집 빌딩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일에 또 관여를 하고 또 제가 재단의 이사장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박헌영 고영태가 사람을 자르라든 이런 상황이 그 한 주일 내에 굉장히 어떤 이게 다가오니까 저로서는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두고 볼 필요가 있었고 또 6월 23일 날 당장 이렇게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예. 최순실 씨 역시 재단의 어떤 한 직책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유일한 관계는 증인을 이제 추천했다는 정도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재단 관계자도 아닌 사람과 재단의 인사와 예산 이건 재단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왜 재단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는 걸 왜 그러셨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고영태나 박헌영, 노승일 이런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마 청와대하고 좀 연결 KB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취임 당시 프라자 호텔에서 만난 이런 안종범 수석의 얘기는 이사장에 대한 어떤 참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가서 또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서 이런 정경련이나 기업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해서 K미러가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순실 씨가 피청구인의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아서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네요. 제가 지난번 재판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 위임의 정도인데요. 100% 위임이 아니라 일부 이런 어떤 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비서관을 통해서 일부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겠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공식 라인으로 인사를 뭐 이력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어떤 뭐 저희 경우와 같이 또 이 최수원 씨가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이력서를 받아서 또 전달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시를 뭐 이렇게 전달하는 뭐 전달자로서의 어떤 역할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뭐 집행하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그 고영태가 얘기하는 뭐 갑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뭐 미미한 한 30% 전후의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위임의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17항 마지막입니다. 그 증인의 퇴임과 사퇴와 관련해서 3자 이승철, 안종범, 최순실 씨가 불협화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듣고서 여지까지 이제 사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 9월 30일 잘라서 날 물어보겠습니다. 정경영 이승철 씨는 증인의 사퇴를 원했죠. 예, 그렇죠. 안종범 수석도 증인의 사퇴를 원했습니까? 원했습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증인의 사퇴를 반대했기 때문에 증인은 사퇴하지 못하는 겁니까?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뭐 3자가 합의를 사의 표명을 하고 나가는 데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합의를 했지만 재단의 직원들과 뭐 저를 포함한 이사들이 통합재단에서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를 타진해보라 하는 부분은 뭐 그건 다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철 상금 부회장한테 얘기를 했고 막 그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최수원 씨의 의견이 이러니 한번 고려해봐 달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정무 수석한테 전달이 되고 안 수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녹취록에 20분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서 진정 성립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갑제 51호증에 191 진술조서 제시 열람케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읽어보고 확인해. 증인은 2016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2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그 진술조서가 작성되는데 방금 보신 그건데 그때 이제 조사를 받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거나 다르면 자필로 이렇게 더 써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날을 서명하고 날인하였죠. 네. 1-2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시점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증인이 그 최순실과 상의해서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하기로 마음을 이제 정한 게 2016년 5월경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2016년 5월경 그 정현식으로부터 이제 이사장에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최순실로부터 K스포츠 임원 선임과 관련돼서 제안을 받고 이력서를 전달한 게 몇 월인가요? 그러니까 정현식으로부터 연락 온 게 2016년 5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아마 2달 전, 그러니까 한 3월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현식의 연락을 받을 당시에 K스포츠 관련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플라자 호텔로 나오라 이런 취지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안종범 수석도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들었나요? 아니면 갔더니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건가요? 미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된 것보다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 신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 주신문 2-8과 관련되어서 증인이 이제 이력서를 그러니까 이사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인사검증, 뭐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격한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민간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인데 왜 청와대가 그렇게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뭐 당시에는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 K스포츠 설립 목적을 보라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이런 어떤 설립 목적을